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나 노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 노동관계법령이 너무나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월 1일자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2020년 1월 1일자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뭘로? 이 공휴일, 휴일,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로 정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액인데요.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8,590원이고 이걸 이제 209시간을 더한 시간, 곱한 시간이 이제 주 40시간으로 해서 월 환산액이 179만 5,310원이다 라고 이제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놓치지 말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신설이 됐죠. 이제 올해 8월인가 10월쯤에 신설이 됐는데 이 신설된 부분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게 내년 2020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족 돌봄 휴직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되고 가족 돌봄 휴직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시행되는 게 내년 2020년 1월 1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가족 돌봄 휴가 사유 중에 자녀 양육 사유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족을 간병을 하거나 자녀 학교 행사를 참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 돌봄 휴가의 하나의 사유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예전에는 뭐 직계 비속 중에 뭐 부모님이나 뭐 자녀나 여기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조부모나 손자녀가 추가됐다. 요게 1월 1일자로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업무 중에 근무 중에 내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의 질병, 사고 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한 55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청구권이 신설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학업을 위한 경우 본인이 뭔가 또 배움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겠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단축 허용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사유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고요. 이 학업을 위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2년을 추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신청 시 부여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본인은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 돌봄 휴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법적 요건에는 이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대체 인력이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이때는 이 가족 돌봄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제외 사유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제외 사유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거나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조치냐면 이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준다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최장 9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 분할할 때는 일회 기간은 한 번이 사용할 때는 30일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요. 근속 기간에는 포함이 되지만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이 휴직을 신청할 때, 휴가를 신청할 때 부여를 하는 거고요. 다만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제외 사유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해서 시기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때는 휴직과 다르게 연간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10일을 사용하는 이 기간은 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30일이고 그 안에서 가족돌봄 휴직과 가족돌봄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또한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 이게 가족돌봄 휴직과의 차이죠.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52세 이상의 경우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을 위한 경우 이때도 다 근로시간 단축에 신청이나 허용이 가능한데 대체 인력을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외 사유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거나 휴직 사유나 그 밖의 조치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미만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고요. 이러한 사고의 사유를 제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축 후에는 같은 업무로 복귀를 해야 되고요. 이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되고 연장 근로가 금지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마찬가지로 제외된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다 챙기기가 어려운데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